글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허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자식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게 되는 거. 그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내 손으로 내 목을 죄. 밧줄을 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몸뚱아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중동 모래바람 맞아보셨습니까? 입안에 서걱거리는 모래를 씹으면서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철근을 날랐지요. 그때 흘린 땀이 아마 한강물만큼은 될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어땠고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도 인력시장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벽돌 날랐습니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얼어 터진 손등은요, 낫지도 않아요. 밤마다 피딱지가 앉은 손을 아내가 호호 불어주며 울었죠.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하는데도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 서울 한복판에 내 집 하나는 남겨줘야지.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답니다. 그렇게 30년을 소처럼 살아서 겨우 얻은 내 집입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 거실 바닥에 누워서 아내랑 손잡고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안 쫓겨나도 된다. 주인집 눈치 안 봐도 된다. 그게 그렇게 좋았지요. 그런데 사람 앞날 모른다고 집장만 하고 3년도 안 돼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지요. 고생만 시키다가 보낸 게 한이 돼서 내가 영정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보, 당신 목까지 내가 우리 아들놈 하나는 반듯하게 키울게. 걱정 마. 그 약속이, 그 어리석은 약속이 제 눈을 가린 겁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장성한 아들놈이 퇴근길에 술 한 박스를 사들고 들어오더군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웬일인가 싶어 내심 반가웠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갑자기 내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데 서울 전셋값이 미쳤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는 지하 단칸방도 못 구해요. 하면서 엉엉 울어요. 아버지 아파트는 서울 역세권이잖아요. 이거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 넓히고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게요. 제 와이프 될 사람도 제가 교육 잘 시킬게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면서 손주 재롱만 보시면 돼요. 그 말을 하는데 아들놈 눈에 맺힌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내 건데 조금 일찍 주는 게 뭐가 대수랴 싶었지요. 내 고생은 내가 아니까 내 자식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아내 영정 사진을 한번 보고 아들놈 어깨를 타독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비가 도와주마. 그 길로 다음날 인감도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길에 날씨는 왜 그리 맑던지 내 평생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도장을 쾅 찍어줬지요. 명의가 넘어가는 그 순간 아들놈이 저를 껴안으며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식의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그 차가운 욕심을요. 그날 저녁 아들놈이 사온 고기를 구워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훈장이었던 그 집이 남의 집이 되는 순간부터 내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거든요.
도장 찍고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그 시원한 바람이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봄바람이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답니다. 도장 찍어준 지 딱 보름 지났을까요? 아들놈 집들이 한다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더군요.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나는 내 방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슬쩍 들어오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친구들이 아버지 계시면 불편해하니까 오늘은 그냥 방에서 좀 쉬세요. 이따 남은 고기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이 꼭 당신은 이제 이 집의 배경이니 숨죽이고 있어라 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허허, 내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고기 냄새만 맡으며 벽지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지요. 며느리 태도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소리도 상냥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가 대놓고 코를 킁킁거립니다. 아버님, 노인네 냄새 아시죠? 애 정서에 안 좋대요. 방문 좀 꼭 닫고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쓰실 때 제발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내가 숟가락 하나만 늦게 놓아도 며느리 젓가락질 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그럽디다. 아버님, 요즘 식재료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저희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요. 점심은 복지관 가서 드시면 안 될까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공짜잖아요. 내가 평생 벌어 바친 집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까워 눈치를 보게 될 줄이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 같아서 삼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나를 환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일꾼 취급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희 맞벌이 하는 거 아시죠? 애 등하원은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아, 그리고 오시는 길에 마트 들러서 이것 좀 사오시고요. 60 넘은 노인네가 무거운 장바구니 양손에 들고 손주 녀석 손까지 잡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손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그러면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아니에요, 이게 다 낙이죠 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자식 체면 깎일까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그날 터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예전 공사판에서 다쳤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손주 등원시킬 시간이 됐는데 내가 못 일어나니까 아들이 방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누워있어요. 오늘 저 중요한 회의 있는 거 몰라요? 내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걸음도 못 걷겠구나. 그랬더니 아들놈 입에서 차마 믿기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집 명의 누구 건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우리가 이 비싼 서울집에서 공짜로 모셔드리면 얹혀 사는 값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픈 게 벼슬입니까? 아들이 내뱉는 말이 가슴팍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내 피땀으로 산 아파트의 벽들이 날 비웃는 것 같더군요. 이 멍청한 노인네야,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았어? 하고요. 분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엔 진료비 몇만 원이 전부였지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끝, 이 집 문 앞에 섰지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8052. 내 아내 기일이었지요. 그런데 삐비빅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려요. 다시 눌러도 또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앞을 보니 웬 낡은 보따리 하나가 던져져 있더군요. 내 낡은 속옷 몇 장, 젊을 때 아내가 사준 양복 한 벌, 그리고 우리 부부 결혼사진 액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봐라. 아비 왔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못 참겠어요. 집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분간 고모네 가 계시든 실버타운 알아보세요. 비번 바꿨으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 그 닫힌 문틈 너머로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TV 소리, 아이 웃음소리. 그 따뜻한 빛이 내 눈을 찌르는데 나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 보따리를 껴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에서 흙냄새가 나더군요. 내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니 온몸이 쑤시고 정신이 혼미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 명의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동창 녀석인 박 변호사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었지요. 야, 이 미친놈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빈손으로 주면 넌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야. 내 말 듣고 이거 딱 한 장만 써서 공증 받아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야,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정 떨어진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억지로 제 손을 끌고 가서 지장을 찍게 했던 종이 한 장. 바로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좀 살려줘라. 아들에게 준 아파트 비번이 바뀌었다. 1시간 뒤 박 변호사가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내 몰골을 보더니 녀석이 욕을 한 바가지 퍼붓더군요. 하지만 그 욕이 왜 그리 따뜻하게 들리던지. 우리는 그 길로 다시 그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다시 눌러본 비번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나? 변호사 대동하고 왔으니 당장 문 열어. 한참 뒤에야 아들놈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더군요. 나를 보더니 아버지, 또 오셨어요? 제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아들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놈아, 이게 뭔 줄 아냐? 네 아버지가 집 넘겨줄 때 너랑 쓴 효도 계약서다. 여기 똑똑히 적혀있지? 부모를 성실히 봉양할 것,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언을 하지 않을 것, 이를 어길 시 증여는 즉시 해제되며 명의를 원상복구한다. 너 어제 비번 바꿨지? 아버님 짐 밖으로 던졌지? 이거 다 증거 수집 끝났다. 이 집 다시 아버님 거로 돌려놓는 소송 지금 바로 시작한다. 아들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옆에서 며느리가 튀어나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명의가 넘어왔는데 무슨 하고 따지는데 박 변호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대로 모르시네.
이게 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조건을 안 지켰으니 증여는 무효야.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이 집 주인은 다시 이 노인네니까. 결국 소송 끝에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요? 길거리로 나앉게 생기니까 그제야 내 발치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또 봐주면 저놈들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남 탓만 하며 살 테니까요. 집은 내 명의로 놔둘 거다. 너희는 나가서 내 힘으로 월세방부터 시작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요? 혼자 삽니다. 24평 아파트가 좀 넓긴 하지만 아침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눈치 안 보고 크게 라디오 틀어놓고 삽니다. 가끔은 복지관 가서 또래들이랑 바둑도 두고요. 아들놈은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오며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처럼 굽신거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저를 얹혀 사는 노인네 취급은 못하더군요. 제가 주머니를 꽉 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지요? 평생을 다 줘서 키웠는데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식의 효도라는 시선, 남들의 이목, 그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방 한 칸,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몇 개,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천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에휴, 독한 영감탱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잘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로 남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은 인생을 쓰세요. 그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자 자존심입니다. 자식의 손을 놓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 것, 여러분은 독한 부모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명한 부모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